시간과 공간의 제약, 그다음에 강의할 때 저희들이 저 혼자서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학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석학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네트워크가 된다면 그를 내 수업 중에 불러들여서 그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꼭 석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양 과목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현장과 직접 연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지금 강의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제 강의 첫 시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미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디지털에 너무 초점을 두고 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미래와 관련해서 하실 때는요, 이 하나는 이 디지털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기술 변화가 가져올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구성을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교육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적응, 나아가서 그 시대에 적합한 어, 교양인 육성,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바, 이렇게 생각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주로 디지털 쪽만 오늘 다루긴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사회 경제적 미래 변화, 그리고 정치적인 흐름, 그리고 이런 다양한 과학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걸 망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얘기도 함께 드립니다. 보통 미래 역량 그랬을 때 과거 한동안 4C 하다가 지금은 6C라고 카이스트에서 얘기했고, 제가 그때부터 계속 과거부터 개념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저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챗 GPT가 나오면서 걔가 모든 글도 써주고 뭐 해주니까 그러면 기초 역량을 기를 필요가 없느냐? 뭐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건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글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표현하고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때, 그 다음에 챗 GPT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이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기초 역량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지식에 관한 것이 항상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래사회 학생들의 특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 그랬을 때 상당한 스트레스로 와닿는데요. 이 기초 개념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우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통 강의를 할 때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있는 인터넷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가상현실과 실제 세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실제 세계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직접 아날로그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는 거라면, 뭐 아시는 것처럼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입력받는 세계, 뭐 이런 개념들인데요. 거기에 이 가상현실과 3D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렇다면 또 인터넷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은 어떤 관계가 있고, 인터넷과 메타버스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건 뭔가, 이런 최소한의 기초 개념들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긴 할 텐데,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메타버스 얘기가 시끄럽다가 지금 챗 GPT 쪽으로 급속히 이동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이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 그것이 우리들이 디지털 세계를 만나는데 보탬이 될 거다. 그래서 인터넷 브라우저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현실 세계를 연결할 때 자동차가 있다면, 이 인터넷 세계를 연결할 때는 브라우저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이동할 때는 자동차에서 목적지를 입력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인터넷 세계에서는 그 브라우저 안에, 예를 들면 브라우저 중에 이제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있고, 그 안에 검색 엔진 구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글이 검색 엔진에 해당하죠. 근데 인터넷과 메타버스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도, 지금 현재 인터넷 세계에서는 우리가 직접 이제
브라우저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크롬을 가지고서 검색 엔진 구글을 통해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지만 이 VR 세계에서는 현재의 브라우저와 엔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VR 세상에 가서 그걸 검색하려면 이 자동차를 타고 하늘은 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그 개념이 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R 인터넷이 메타버스라고 하고요. 아직 그 검색 엔진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개념도 봤더니 쉽게 설명하자면 플랫폼은 원래 기차를 타는 기차역이었는데 요새 비유를 통하자면 산업단지 혹은 주택단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산속에다 지으려면 전기, 수도, 가스 뭐 다 끌어오고 복잡한데 주택단지에는 가서 집만 지으면 바로 연결해 쓸 수 있잖아요. 인터넷까지. 그래서 이런 주택단지와 같은 개념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현재 플랫폼들에서는 집을 짓는 기술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개념들을 넣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교양교육 담당 교수와 아이언맨 해놨는데 아이언맨 안에는 인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재 자동차라는 기계를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세계 최고의 그 마라톤 선수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이 아이언맨이라는 아이언맨 수트를 통해서 정말 초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교양교육 담당 교수들 또한 이런 아이언맨 수트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언맨 수트를 가지고 있고 장착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 고생을 하지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기기가 없으면 이제 갖춘다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초능력을 발휘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아이언맨 수트와 에듀테크의 그 유사점, 차이점을 해놨는데 뭐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초능력 발휘하고 다양한 수트가 존재하는데 아이언맨 수트는 영화에 보면 손만 벌리면 장착이 되지만 차이점은 이 에듀테크 같은 경우는 약간 저희들이 그 기술을 익혀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할 점은 이런 걸 사용할 때 잘못하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본 체력이 약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자체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 지금 챗 GPT 발음이 복잡해서 제가 챗과 유사한 즉답, 그래서 그 다음에 GPT가 생성 AI이기 때문에 제가 즉답 AI라고 하는데 이 즉답 AI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짜고 그 주제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글을 쓰는 나의 역량은 급속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AI들은 과거에는 주로 IA들이었는데 이제 AI가 돼서 이건 설명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챗 GPT가 나오면서 정말 우리가 엄청난 그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 12월 달에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제가 챗 GPT 관련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챗 GPT 시대에 과연 교수법은 어떻게 돼야 할 건가, 뭐 이런 글들을 제가 쓰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때 제일 먼저 썼던 것이 그러면 즉답 AI가 나오면 제일 문제가 보고서 평가이겠다. 그러려면 하나의 방법은 가장 손쉬운 것은 플립드 러닝 형태로, 즉 집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수업 중에 내가 제시한 과제에 답을 하는 이런 게 좋겠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과거하고 달리 요새는 학생들에게 글로도 제공하지만 동영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써놨던 글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교실 기법을 사용할 경우. 근데 요새 그 나와 있는 또 비디오 스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텍스트만 집어넣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배경 화면, 동영상까지, 그리고 또 AI 음성까지 익혀줘서 동영상 만드는 것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수월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여기서 중단을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챗GPT 대학 교양 교육을 했을 때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건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것은 이 거꾸로 수업을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전통 수업을 할 때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현재 즉답 AI는 인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를 할 때 반드시 인용을 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기본 윤리, 표절에 관한 윤리를 한다거나 지금 그 AI 회사에서 표절 프로그램을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프로그램을 그 교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학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도 보고서 제출할 때 그 표절 프로그램을 돌려보겠죠. 그래서 표절률 뭐 20% 이하여야 된다 그러면 단어를 바꿔서 얼마든지 표절률은 조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재밌는 건요. 즉답 AI 시대 교육은 어디로 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제가 이 즉답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즉답 AI가 저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지 못했던 차원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했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용 출처를 밝히게 하라. 표절 감지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하라. 그 다음에 즉답 AI가 답하기 어려운 주제를 제시하라. 즉 경험을 사용하도록 하는 걸 하라. 그 다음에 자신의 뇌를 활용한 독창적인 작업을 해야만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됨을 설명하고 설득하라. 그리고 즉답 AI를 비롯한 자동 글쓰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규칙, 벌칙을 제시하라. 뭐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상세히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나중에 또 하나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써놓은 이 글은 꼭 한번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이 즉답 AI 시대의 그 글쓰기로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글쓰기만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모든 과목에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URL을 여러분하고 잠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한 이 URL을 클릭하시면 이 즉답 AI 시대 글쓰기의 대전환,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전 과목에 어떤 과목이든 다 실은 글을 통해서 혹은 말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 다시 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디지털 시대 대학 교양교육 패러다임과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좋을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대학 글쓰기 교양교육에 있어서 글쓰기 방향에 대한 발표를 요청을 해서 그 학교에 가서 발표한 적은 있었는데 대학 교양교육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지 않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몇 가지 생각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먼저 그 대학 교양교육의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보통 교양교육위원회를 전문가 위주로 가고 있지만 요새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학 본부, 교양학부, 교수, 학생, 동문을 비롯한 NGO 그리고 산업계 이렇게 해서 교양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교수들이 생각하는 바가 타당하다면 교수들이 생각하는 바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면 교수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교양교육의 내용과 과목과 방향에 대해서 제고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동위원회가 직접 결정하기보다는 정책 결정 방식과 절차, 참여 범위를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정책 범위에는 교양교육의 목적, 내용과 과목, 개설 방식, 교수자, 대학의 지원, 그래서 안에는 시설, 설비, 행재정,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겠다. 근데 제가 대학 본부와 교양학부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지난번에 그 고대 총장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양교과로 똑같은 영어, 교양 영어가 한 15개, 20개가 개설되는데 차라리 정말 뛰어난 교수가 강의를 하고 그걸
플리트 러닝 형태로 미리 배우게 하고 그 수업은 정규 교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는 티칭 펠로우 그래서 대학원 수료한 학생들 정도가 그 강의를 많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좀 심도 깊은 논의도 가능하고 또 학생들은 질 높은 강의도 듣고 또 직접 참여하고 그다음에 대학은 예산도 줄일 수 있겠다. 그런데 교양학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서 똑같은 교양 영어를 뭐 20개씩 이렇게 개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같이 협의하면서 마음을 열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양교육 목표와 관련해서 교양교육의 도전 과제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양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대학, 학생 그리고 사회의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교육에 대한 대학의 지원 및 투자인데 교양교육을 담당하신 분들의 생각과 달리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충분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득해서 예산을 끌어오는 것은 교양학부장님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본부와 교양학부 인식차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양영어, 작문 이 개설 방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담당 교수의 지위와 수준 그리고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교육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교양교육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 지금 광범위한 지식과 역량을 고양하는 것, 특정 직업 관련 역량을 고양하는 것, 그래서 전문직종 수행 및 삶의 바탕이 될 균형 잡힌 교육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도 교양교육이라고 개설해놓고 나서 이 각과 교수들이 자기들 과목을 강의하는 그런 양식을 보이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은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수학, 과학, 사회 뭐 이런 과목들이 영어 차라리 고등학교 수준만 또 못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그 동기를 부여하거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서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연 직업 시장의 요구, 시장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 그리고 성공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 제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염두에 두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양교육 내용 혁신의 좌표. 그래서 제가 여기 제시하고 있는 건요. MZ세대의 특징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요. 또 그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디지털 세상에 대한 대비인데 이 디지털화되고 AI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학생들이 꿈을 이루도록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뭐 당연히 그 이외에 비판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력 고양 이런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뭐 디지털 리터러스에 관한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 프로그램의 국제화인데요. 외국 대학과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 또 글로벌 관점 반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꼭 우리나라 학생들끼리만 할 필요도 없고요.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는 외국과 얼마든지 공동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또 학생들이 보다 역동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양교육 내용에서는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해결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저출산, 그 다음에 고령화, 환경, 그 다음에 뭐 남북 문제 아니면 동서 갈등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다루어질 때 학생들은 더욱더 체감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지구촌 당면 과제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내용 구성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술과의 통합, 결국은 이제 전통적인 교양교육 과정에 다양한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도구를 사용하는 법, 또
온라인 리소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걸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다음에 코딩 데이터 분석 및 미디어 제작과 같은 것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리터러시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AI와 자동화가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도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영향과 이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 이해 및 실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교양 교육의 방향에 있어서는 지금 세 번째로 학제 간 사고 촉진 말씀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 기술 개발이라고 표현하는데 기계 기술의 상대어로서 인간 기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과의 소통, 공감, 문제 해결, 창의성과 같이 기계가 복제하기 어려운 인간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이것을 감성지능, 커뮤니케이션 기술 혹은 창의성과 혁신력 이런 표현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교양 교육의 방향으로 여기에서 지금 내용에서 다섯 번째로는 적응성 및 유연성. 결국은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에 따라가는 것을 해서 멀미를 느끼거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역량이 길러져야겠다. 그리고 이제 늘 얘기하는 것처럼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력, 즉 여기에서는 디지털 및 AI 시대가 제시하는 도전과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양 교육에 있어서 교수법은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현실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인턴십과의 연결인데요. 결국은 지금 그 단순하게 강의실에서 끝나는 교양 교육이 아니고 체험과 연결된 학습이 엄청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체험은 물론 주위에 있는 현실 세계 직접 찾아간 체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혹은 원격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거나 또 직접 이 교양 교육에서 내가 배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배우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 세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까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제가 스마일로그 교수법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이따 조금만 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 나름의 틀을 잡아보긴 했지만 2023년 1월 4일 밤 8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아니 40분 동안 즉답 AI, 챗 GPT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당면 과제와 대응은 무엇이 되겠느냐? 네, 두 번째로 디지털과 AI 시대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은 무엇일까? 세 번째로 디지털과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즉답 AI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앞에서 제시했던 디지털 시대 대학 교양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공부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갑작스럽게 그걸 해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은 이제 즉답 AI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기본 틀도 만들어낼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추가로 더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AI, 즉답 AI가 제시했지만 내가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삭제하고 거기에서 제시하지 않았지만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 있는 것을 추가하는 아마 그러한 방식의 글쓰기 아니면 발표 자료 형성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진 질문은 즉답 AI식 대학 교양교육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여기에서 던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걸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스마일로그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스마트 플러스 아날로그고요.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뭐 하이브리드 인스트럭션이랄지 아니면은 그 뭐 이런 이제 혼합 수업, 혼합 학습 이런 개념에서는 주로 원격이 위주가 되었다면 교육의 특성상 결국은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면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AI를 비롯한 에듀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강의실이라는 공간, 그 다음에 강의 시간이라는 시간, 그리고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스마일로그 교육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마일로그 교육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블렌디드 러닝 혼합 수업과의 차이가 대면 위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교양 교육을 받는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수업을 받는 피동적인 아니면은 내 학생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존중받는 한 개인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나의 지혜와 그들의 생각을 더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학습, 그러니까 교양 교육을 하더라도 그 해당 교과에 관한 게 아니고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학생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의 보탬이 되는 이러한 전인 교육의 관점에 있어서 지금 학생들과 소통하고 이 학생들이 꿈을 찾아가도록 돕는 역할까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서 진행할 때 여기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대학에 수업할 때 예를 들면 저희 교대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교사가 이 에듀테크가 발달한 시대에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 그럼 제가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네이버의 직원을 초대를 했었는데요. 이제 줌으로 특정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이 학생들과 함께 이제 그 사람을 초대해서 10분 정도 간단히 설명하고 10분 정도 우리 학생들이 10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하면서 역동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저 혼자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을 강의하든 교양 과목이라 하더라도 관련 분야의 뭐 작가든 아니면은 방송인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요새는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불러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물론 외국과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대학 외부와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이 교양 교육에서도 그러한데 지역에 있는 다양한 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하나 우리 현실 세계, 직업 세계를 별도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대학의 교수, 지도 교수가 있지만 그걸로 한정하지 않고 예비 교사들이기 때문에 이 교사들에게 직업세계의 멘토 교사를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교양 과목을 담당할 때도 이 학생이 성공적인 교양인으로 성공할 수,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어떤 멘토를 연결시켜주고 또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 멘토가 하는 작업에도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갈 때 이 디지털 시대라 하더라도 학생들은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험이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실습 아니면 세계적인 다른 나라 학생들 혹은 국내 다른 대학 학생들과의 네트워킹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초중등학교에서도 이 스마일로그 교육을 수업 중에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듀테크를 활용한 타 지역 학생들과의 공동 수업, 그 다음에 다른 교수들과의 협동 수업, 다양한 자원 인사를 활용한 역동적인 수업,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활용한 소집단 활동, 개인 맞춤형 AI 기반 학습, 그 다음에 학습 과정과 결과물을 세상과 공유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축적하는 역할도 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요새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냥 단순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참여한 수업을 통해서 그 과정 중에 세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인근 지역의 문제 해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현실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함께 해결책을 탐색하고 그걸 유튜브를 통하거나 블로그를 통해서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기술 기능을 익히는 거라고 한다면 요새 학생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익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시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수업 방향과 방법에서 나아가서 교육에서의 에듀테크와 인간 교수의 관계 또 에듀테크 역할 재규정이 필요하고요. 인간 교수도 그 불안감을 완화할 수가 있고 미래 교육자 역량을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듀테크가 발달한 상황에서 지식교육 나아가서 이 전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스마트 교육에서 주창하는 바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완성하려고 보다 보니까 조금 말이 빨라졌긴 한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챗 GPT를 비롯한 AI 시대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될지, 교양 교육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비롯한 이 디지털 시대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은 아까 아이언맨 수트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이언맨 수트가 나왔다고 해서 아이언맨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기본 역량을 제대로 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요새 우리가 자동차가 나왔지만 우리 인간들은 끝없이 달리기, 조깅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근육 활동을 해서 자기 근육은 길러갑니다. 자동차에만 의지하지 않죠. 이 기본 체력을 갖춰가듯이 디지털 시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교양 교육의 역할은 그대로 의미 있게 살아남을 것입니다. 다만 이 아이언맨 수트를 장착한 방식으로 교양 교육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요새 학생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교양 교육이 소외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게 교수님 고맙습니다. 가상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그리고 또 선생님